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2025년 을사년의 양띠분들에 대해서 운세를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 우리 양띠분들 어떤 운의 흐름으로 갈지 궁금하셨죠? 2025년 을사년에는 양띠분들이 삼재가 시작되시죠? 들어오는 삼재가 시작되십니다.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나이대를 한번 짚어보니까 뭐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나이대별로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양띠분들의 이제 성향을 먼저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우리 양띠분들 하면은 양띠 하면은 양하면은 보통 이제 참 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참 양띠분들은 순하다, 좀 이렇게 순응하는 편이 많다.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어떤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걸 잘 지킨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참 소박하시고 순진하시고 협력성이 강하시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인내심도 참 강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역마살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들, 영업이나 어떤 이런 일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들도 잘 맞으신다. 가만히 있기에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양띠분들은요, 미식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식의 맛도 잘 보지만은 본인이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그래서 음식 장사도 잘 맞으시고 어떠한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잘 맞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양띠분들의 성향을 한번 짚어봤고요. 먼저 이제 23세 개미생 양띠분들 먼저 짚어볼게요. 우리 23세 개미생 양띠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 들어오는 삼재래도 운의 기운이 참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란 운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비교적 큰 배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어떠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우뚝 서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향이 남다르다. 내가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좀 내가 대장격이면 내 고집이 조금 세겠죠. 그래서 좀 거친 성향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거친 성향만 조심하시면 대체적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23세 개미생 양띠분들은 앞날이 참 밝은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에 들어서서 삼재래도 굉장히 운이 길하게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뜻하시는 바들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세 신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삼재라고 해도 굉장히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계획하고 생각하신 일들을 추진하셔도 좋으실 걸로 보여지고 너무 무리하게만 진행을 안 하시면은 무난히 지내실 걸로 보여져요. 2025년 을사년이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다렸던 한 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일들, 바랬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재라고 하는데도 내가 뭔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네. 뜻먹은 일들이 뭔가 소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네. 잘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35세 신미생 양띠분들도 을사년 한 해가 굉장히 길하시니까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 건축. 이제 만약에 집을 짓거나 어떤 증축을 하거나 이런 일들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는 삼재바람도 삼재바람이지만 2025년 을사년에는 맞지 않는다. 굉장히 나쁘게 보여지니까 어떤 건축에서 증축이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만지고 다루는 일은 삼가하시라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해가 온다, 화가 온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틀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지지 마셔라, 다루시지 마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일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다른 일들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요,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순진하시다 그러나? 이에는 이. 뭔가 원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룰을 잘 지키시고 틀을 깨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고지식하신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 우물밖에 안 파요. 다른 걸 좀 넘보지를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뭐 찝쩍거리질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잘 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지금이 중요한 때가 와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2025년 을사년에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이 사실은 운이 들으셨거든요. 성주대운이라는 10년 대운, 10년의 흐름을 관장하는 성주대운이라는 큰 운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운이 들었다고 하면 다 좋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운이 들어서 10년이 나쁠 수도 있고 10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조금 비운, 조금 안타깝게도 삼재바람의 운이 들으셨어요. 그죠? 삼재가 시작하는 해운년에 대운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운이 시작하는 시점이 삼재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길이 곱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성주대운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거는 2025년 을사년이 지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되고 10년 후에나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운이 들었을 때 좋게 운이 들으면 그냥 몰라도 10년이 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잘 되라고 우리가 운을 발복시키는 행위를 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이제 운맞이 같은 어떤 것들을 하는데,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삼재바람에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47세에 운이 들었다 이러는데 47세에 망해라 이런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올해가 조금 험난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2025년 을사년이 어떤 분들에게는 최악의 한 해, 어떤 분들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실 걸로, 이렇게 갈릴 걸로 보여져요. 갈림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쁘고, 그 운에 표력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갈려지냐면, 그 성주 운이 제대로 발휘되신 분들은 진행이 잘 가실 거고, 성주운이 꺾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를 넘기시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삼재바람과 같이 들어온 이 성주운을 제발 잘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4년 갑진년 음력 11월인데요. 지금부터 이 효력은 발생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2025년이 끝나는 47세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걸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잡으셔서 하루빨리, 왜냐면 나쁘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주운이라 하면 다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성주운을 강조를 많이 해드립니다. 문서로 작용을 하고요.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하는 것도 문서, 이혼하는 것도 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사망하는 것도 문서, 그리고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문서, 망하는 것도 문서, 그리고
어떤 뭐 진급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거나 떨어지는 것도 문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오거든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 이렇게 양갈래로 똑같은 문서라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서, 이렇게 운이 발복하는 문서로 잘 10년을 잘 타고 가시라고 성주 대운을 받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주 대운은 무시하시면 안 되십니다. 10년을 관장하는 운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하잖아요. 뭐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지만 좋은 거, 그리고 나쁜 거, 그리고 해결 방법, 이런 건 반드시 있기 때문에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47세가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성주운을 받으셔라. 근데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는 게 자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회는 왔다. 그래서 성주대운을 잘 받으셔야 10년을 잘 타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7세 김희생 양띠분들은 이 나이대에 중요한 나이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주운을 받았든 안 받았든 4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운의 작용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47세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47세 가을 겨울부터 48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이 그때부터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7세에 망했더라도, 예를 들면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9세 정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9수의 삼재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삼재의 바람도 안 좋은데 9수까지 들었어. 9수의 삼재래. 정말 최악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59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9수의 삼재 바람이 들었는데도 정말 대길하게 들어오거든요. 2025년 을사년이 정말 대길하게 들어오십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59세 정미생 양띠분들은 해당이 되십니다.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하늘이 돕는 한 해가 되겠다. 정말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겠다. 2025년 을사년의 한 해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돕는다고 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꽃이나 화려한 옷 장사, 아니면 뭐 전기 조명 같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은 기운이 있는 이런 직종이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이 많겠다. 화려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화장품도 화려한 거고요. 이런 조명도 화려한 거고요. 어떠한 이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 화장을 해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죠? 옷을 입어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액세서리를 해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귀금속을 해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화려한 어떤 빛을 발하는 종목들, 품목들이 잘 적성에 맞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71세 을미생 양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뭐 들어오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양띠분들은 이제 거의 복삼재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나쁘지 않고 대길하십니다. 경영자들은 투자나 확장, 새로운 사업 추진도 길하시고요. 또 건축의 증축이나 뭐 신축만 좀 조심을 하신다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길하시게 보여집니다. 71세임에도 불구하고 운에 기운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뜻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밀고 나가셔도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위나 터만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떤 부동산의 어떤 건축이나 증축, 어떤 부동산의 터에 관해서만 조심을 하신다면 다른 부분이야는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터를 보셔야 되고, 회사에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터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리 운이 잘 들어와도 터가 잘못 들어오면은 망하거나 잘못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터의 기운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말해서 내가 운이 조금 안 좋다, 운이 좀 기운이 안 좋다, 좀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털을 잘 잡아가시면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이 막 발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보니까 뭐 운이 안 좋대. 근데 보니까 이사를 한 다음부터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사를 한 뒤부터 뭐 가족이 조금 화합이 잘 되고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털을 잘 보고 가시면 돼요. 거꾸로 운이 좋으셔도 털을 잘못 잡으시면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잘 보셔야 된다. 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3세 개미생 양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조금 양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83세 개미생 양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도 연세시지만 운의 기운이 그렇게 좋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욕심은 좀 금물이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자 개미생 양띠 분들은 더더욱이 여자분들보다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제 질병, 예를 들면 신경성 질병,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마음을 잡수시는 게 좋으시겠다. 괜한 신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없던 병도 생기겠다. 생기는 그 병들에 의해서 내가 조금 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안정을 시키셔라,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은 83세 개미생 양띠분들은 특히나 기관지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요즘에 코로나가 뭐 계속 또 유행을 하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래서 이제 연세도 연세시지만은 안 좋은 해운년에 그런 이제 또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2025년 을사년에는 기관지를 포함해서 이런 코로나 감기 같은 것도 주의를 하시고, 마스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해도요,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은 감기에 잘 노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건강하셔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셔서 질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잘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양띠분들 운세, 한 해 운세를 짚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띠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갑진년의 음력 11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진년이 이제 지나기 전에,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요. 갑진년이 지나기 전에 꼭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자세히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6 나이대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27세 무인생 범띠, 37세 무진생 용띠, 47세 무오생 말띠, 57세 무신생 원숭이띠, 61세 갑진생 용띠, 77세 무자생 쥐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6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 갑진년에 성주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올해가 들고 내년이 들고, 올해가 놓치면 내년에도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27세에 들어와서 3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37세에 들어와서 4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47세에 들어와서 5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의 흐름으로 운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27세에 들어온 운을 놓치게 되면
37세에 가서 그 운이 비로소 다시 오게 된다. 37세에 이 운을 놓치게 되면 47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진년의 음력 11월 달이라 이거죠.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11월, 12월이 지나버리면 이제 이거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꼭 놓치지 마셔라. 그리고 남아있는 12월보다는 11월에 받으시는 게 운이 왕성하게 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력 11월 말쯤에 양력으로는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주 대운맞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무슨 운맞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이 운은 단순히 올해가 좋고 내년이 좋고의 그런 단순한 운이 아니라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그 10년 동안에 물론 안 받고도 잘 되시는 분들도 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왕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발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주 대운맞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 이렇게 6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시기 전에 성주 대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나이대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27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년 성주운이라는 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대별로 성주운에 각각의 이름이, 호칭이 주어지는데요. 27세에는 우리가 초년 성주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37세에는 2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47세는 와가 성주운이라고 하고요. 와가는 뭐냐면 지붕 와자의 집가자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을 얻는다. 비로소 내가 집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운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57세는 대가성주. 47세에 지붕을 얹었으면 57세에는 큰 대자의 집가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갓집, 대궐 같은 집을 늘리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1세에는 환갑성주라고 하죠. 이렇게 60갑자가 딱 맞물리는 해운년이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7세에 가서는 노재성주운이라고 해서 건강과 복을 빈다. 우리가 재물복도 이때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 신년의 대운을 관장해서 대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대운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다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나 운 들어왔다는데 왜 안 좋아요? 운 들어왔다는데 왜 제가 망했을까요? 제가 왜 아플까요? 혹은 집안에 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큰 운, 대운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도 먼저 들어오지만 나쁜 일이 먼저 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나쁜 일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운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의 발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10년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이 다 좋게만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들어오는 운이 매년 다릅니다. 올해 27세, 올해 37세, 그리고 또 내년에 27세, 내년에 37세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각각 다르다 이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생년월일이 다르고 다 그 띠가 다르고 들어오는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발복이 되시는 이 6나이대 분들도 다 제각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운이라는 게 다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발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조금 안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을 잘 좌정을 시켜서 운을 좀 바로 잡으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을 바로 잡는 되는 거는 10년의 운의 흐름을 잡아가자, 바로 잡아가자.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또 내가 꺾이지 않게. 운이 들어왔다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정말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길할 수도 있고 10년이 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점사를 보시고 나는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나는 어떻게 운이 펼쳐져 가는지를 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든 안 그렇든 내가 운의 흐름을 알든 모르든 궁금하시면 물론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 더더욱이 좋지만 그런 거 모르셔도 이 운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12월달 음력으로 12월달에는 운맞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12월달은 썩은 달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달을 놓쳐서 가면 안 되는 분들은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날짜에 그 개개인의 좋은 복의 날짜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합동제 여럿이 여러분들을 모아서 합동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분들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날짜를 고르기 위해서는 저는 음력 11월을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음력 11월에 거의 막바지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양력으로는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음력으로도 같이 가니까 지금 음력하고 날짜가 1일이 1일, 음력 날짜, 양력 1일이 음력 1일로 아마 같이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도 11월 29일이 될 텐데요. 양력으로 12월 29일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해당되시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6나이에 해당되시는 이 성주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운을 놓치지 마셔라.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주 운맞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여력이 되고 본인이 이제 다 형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놓치면 아까우니까 놓쳐서 가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기회는 또 오지 않으니까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럿이라도
혼자는 못하면 여럿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힘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합동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호명해 드릴게요. 27세 무인생 범띠분들, 37세 무진생 용띠분들, 47세 무오생 말띠분들, 57세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61세 갑진생 용띠분들, 77세 무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꼭 성주 대운을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드니까요. 꼭 성주 대운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27세, 47세, 57세, 77세 분들은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이렇게 들어오는 해운년에, 지금 이제 갑진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갑진년 2024년 갑진년에 들어오는 해운년에 운이 제대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운맞이만 잘해놓고 나면 10년이 길하겠다, 10년을 발복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도 다 좋다는 게 아니죠. 37세 무진생 용띠분들과 61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물론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도 해당이 되지만 이분들은 조금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10년이 다 뭐 안 좋다라고는 조금 과언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조금 어렵지만 삼가하겠지만요. 37세와 61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의 흐름이 조금 평탄하지가 않겠다. 가다가 꺾이고 좀 덜컹덜컹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을 꼭 바로 잡으셔라. 내가 제대로 된 운을 바로 걷기 위해서는 운을 좀 제대로 잡아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주운이 그러면은 이거 오늘 처음 방송을 봤는데 성주운이 도대체 뭔데 자꾸 저 선생님은 성주운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주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많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는 의미에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문서운이 들어왔다, 문서운이 발복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내가 어떤 영업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 끝내고 망하는 것도 문서, 내가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진급을 하는 것도 문서, 또 떨어지는 것도 문서, 어떤 시험,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이 됐든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관제구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관제구설에, 관제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도 문서, 이렇게 문서라는 거는 좋은 것도 문서, 나쁜 것도 문서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이 들어올 때에는 10년 동안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성주 대운의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문서의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주 대운을 꼭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서의 흐름이 잘 가야지만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문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문서가 잘 들어와야 되고 문서가 잘 발복을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잘 사고 팔 때도 잘 팔고, 그리고 합격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이렇게 문서로다가 우리가 다 발복을 하게끔 하는 게
성주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11월 달, 지금 갑진년에 11월, 이제 12월 2달 남았지만 저는 12월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행사이기도 하고, 이 나이대 분들은 다른 분들도 물론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분들은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강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셔야 되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 재물이 되고, 또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내가 지금 쓰는 돈이 내 재산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면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시국일수록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까요. 이렇게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운년이 바뀌면 또 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쁘리라는 법은 없고요. 항상 죽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도 힘차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또 내일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면 이거는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소건샘 치고라도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만큼은 놓치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도 성주운만큼은 꼭 챙겨주는 게 이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합동으로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